반갑습니다. 대장문외과 전문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좀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 오늘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들까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. 이분들과 함께한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줄여야 산다. 암 치료비 줄이는 법. 암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95% 할인? 꼭 추가해야 할 암 검진입니다. 작은 내막암이 있고 폐암 걸리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추천드립니다. 나처럼 걸으면요 시원해요. 당뇨가 잡히고 살도 빠지면서 혈압도 안정적으로. 우리가 식단만 바꿔도 암이 예방되는 게 되게 많아요. 암투병에도 저는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치료비 줄이는 법 이런 거 정말 저희한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.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? 암. 바로 암입니다. 네. 우리나라 국민이 83.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7%에 이른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전 한번 걸렸었잖아요. 예. 아,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걸렸지 이런 생각과 또 돈은 얼마나 들어가지? 그리고 또 일은 얼마나 좀 쉬어야 되지? 재정적인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 병원비 줄이는 법, 치료비 줄이는 법 이런 거 정말 저희한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 평균 암 치료 비용이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. 근데 실제로 간암이라던가 췌장암 같은 경우는 2배 이상, 6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니 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 걱정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. 아, 이성근 선생님은 네. 국립암센터에서도 네, 네. 근무를 하셨잖아요. 네. 암 환자들이 이 치료비에 어려움 겪는 거 많이 보셨겠어요. 저 치료비 걱정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마음이 좀 그런데요. 확진되기 전에 이제 의심이 되니까 뭐 초음파나 CT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질에 얼굴에 누워있죠. 네,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안 오세요? 더 이상 뭐 안 하기. 아유, 오셔야 되는데. 다행히 운 좋게 대장암 1기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되면은 거의 생존율이 90%가 넘거든요. 그리고 평균 암 생존율이 71%로 보고를 네.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은 이제는 부치병이 아니에요. 치료 시기를 치료비 때문에 놓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우리 엄지 가족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암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방법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암 치료비 줄이는 법. 95% 할인 혜택. 산정 특례를 챙겨라. 95% 할인? 아니, 암 치료비를 95%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, 그러면? 네, 산정특례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암이나 외 치매 같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암 진단을 받은 누구나 암과 관련된 치료 비용의 95%를 암 진단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암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. 그러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는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. 이 산정특례 혜택이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? 일단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병원에서 산전특례에 대한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 의사는 산전특례 신청서를 쓰죠. 예,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산전특례로 등록이 되는데요.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. 빨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. 31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요 진단하면서 그때까지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할인을. 근데 30일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 신청일부터 되니까 30일 동안 못 받는다는 거죠. 네. 이제 서류를 신청해서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늦추시다가 혜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류 되게 간단하잖아요. 진단 내자마자 빨리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재발이 되거나 잔존암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전이가 되면요 또 5년 연장도 가능합니다. 누구나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암 진단을 받았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산정 특례 혜택.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놓치지 말아야 할 산정 특례 혜택. 합병증 치료비 지원.
합병증까지 돼요? 저는 치료비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.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병원에서 암의 합병증임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겠죠. 근데 보통 암 수술 이후에 병원을 옮기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환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암 산정 특례 대상자임을 병원에 밝히고 혹시나 이 증상이 암에 의한 합병증인지 여부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. 병원에서 이제 사인만 받아서 신청을 해주시는데 아주 가끔 암을 처음에 의심이 돼서 검사한 병원과 암을 조직을 채취해서 확진이 된 병원이 좀 다를 경우에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거나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걸 알고 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몰랐어요. 원래 알아서 해주시는 병원이 많아서 그렇지 원래는 소비자가 챙겨야 돼요. 그렇구나. 암 같은 중증 질환이나 산정 특례는 사실 한방 치료도 포함이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, 다양한 치료 후의 후유증들이 너무나 극명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방 치료에서도 산정 특례를 적용을 받으셔서 급여 항목에서 일정 부분만 내시면은 치료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현실적으로 암에 한번 걸리면 일단 제일 큰 게 일을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어디까지 내가 벌어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. 저희 아버지도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한 400씩 들어요.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? 4,800만 원. 거의 5천만 원이거든요. 그거를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럴 경우에 보험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.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업하고 병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여유 준비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요? 난감하죠. 치료를 못 하게 되는 거죠. 네.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암보험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딱 들어야 되는 나이예요, 제가. 네.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일단 약관을 봐도 모르겠고 맞아. 뭐 너무 특례 어려워. 뭐 이것저것 넣어야 된다.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니까 보험비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월급을 다 그냥 보험비에 쏟아야 되는 맞아. 저 같은 팔랑귀는 그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야? 저 같은 팔랑귀는 안 우리가 살면서 이 특식은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. 이 특약만 나오면 머리가 막 특약. 크리지고 네. 그래서 이 특약을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어디서 빼야 되는지 나중에는 이렇게 보다가 안 들어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. 그래서 이 특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오늘 제가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.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해져더라도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는 암 진단비를 설계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런데 이제 암 진단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. 그렇죠. 보험료에 대한 납입 부담이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.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보험은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또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 특약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 후에 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